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벤츠 차량의 사진인데요. 문제는 차 앞유리에 적어놓은 메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 이런 다소 살벌한 경고 문구를 남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누리꾼들이 굉장히 공분을 사게 만든 그런 사건인데 이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그 두 칸을 차지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메시지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 싶은 메시지라 가지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뭐 두 칸을 사용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써놓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당당하게 두 칸을 차지해 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위협적인 글을 남겨놨기 때문에 예. 더더욱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분들은 사실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차 두 칸이 될 수 네네. 있는 자리인데 혼자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한 건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나요? 아, 처벌이라면 이제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은 사실 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냐, 나쁜 행동을 했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찾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 곳이 주차장이죠. 주차장인데 그냥 주차장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봐도 일단 좀 주차장법을 한번 보면요. 근데 주차장법에는 종류가 뭐 모든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규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노상 주차장 그리고 뭐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게다가 또 주차장법에도 저렇게 구획을 넘어서 주차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 주차 그 구획을 이제 주차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획을 넘어서 주차한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차나 주차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규정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보면은요, 뭐 이걸 위반하면은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도로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차나 주차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도로상에서 이런 그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장소가 이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라면 이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도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주차장도 형태에 따라서 도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있거나 또는 뭐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고 아무나 들어와서 설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이제 공개된 그런 주차장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로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그 지하 주차장은 아마도 차단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자, 거주자 위주로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두 칸을 사용했지만 마땅히 이거를 뭐 형사적으로 또는 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마땅한 규정이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아무튼 처벌이 어렵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란되는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대면 죽는다, 손해배상을 10배 청구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이거 뭐 편을 들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화를 하세요. 이 부분도 어쨌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협박성 글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협박이 됩니까? 협박성 글이긴 합니다. 그런데 협박죄냐라고 한다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의 고지예요. 어떤 해악을 끼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이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협박이 반드시 그 협박하는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확신이나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즉, 뭐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저게 협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걸 본 사람들이 아 정말 내가 이걸 신고했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위험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그 정도에 이르느냐? 글만으로. 네, 왜냐하면 점점점 유리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 예. 처음에는 이제 손대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예. 이것도 뭐 약간 약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건 사실 살인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예. 보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화하시라라고 예. 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이고 또한 협박성 글이긴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협박죄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듣고요. 사건 큐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